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일 변호사입니다. 트럼프가 전 세계 이란 외교관들에게 망명 신청을 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새 이란을 함께 만들자는 말도 함께 전했습니다. 트럼프는 이란의 협상 요구를 사실상 일축하고 항복 아니면 죽음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메네이의 아들이 지도자가 되는 걸 용인할 수 없다는 겁니다. 사실상 만약에 트럼프가 지명하는 사람을 이란이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휴전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란 측에서는 하메네이 아들 등 강경파를 후계자로 세우려고 하고 있고, 이거는 트럼프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는 지상군 투입까지도 얘기를 하면서 사실상의 협박을 하고 있고, 그리고 항복을 지금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란이 항복하지 않는 방법은 그거죠. 트럼프가 원하는 사람, 트럼프가 지정하는 사람을 이란의 후계자로 세우는 거죠. 근데 그것이 트럼프는 완전히 지금의 정치 지도부를 교체하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그런 식의 협상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는 계속해서 압박하면서 죽음 아니면 항복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와중에 트럼프는 전 세계 이란 외교관들에게 망명 신청을 하라, 새 이란을 함께 만들자고 요구를 하셨습니다. 관련 소식 전하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 이란 외교관들에게 망명을 신청하라고 촉구했다는 보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5일 백악관에서 2025 메이저리그 사커 우승팀 인터 마이애미를 초청한 행사에서 연설을 했는데요. 이 연설 중에 우리는 전 세계 이란 외교관들에게 망명을 신청하고 우리를 도와 엄청난 잠재력을 지닌 이란을 새롭고 더 낫게 만들기 촉구한다라고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이애미를 초청한 이번에 이제 메이저리그 사커 MLS라고 그러죠. 여기 우승팀이 인터 마이애미인데요. 여기를 초청한 자리에서 그와 같이 전 세계 이란 외교관들에게 망명을 지금 촉구를 하셨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지금 트럼프가 한국에 지금 주한미군의 무기까지도 반출을 하는 등 장기전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트럼프가 이렇게 장기전을 준비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거는 이번에 세계 질서를 확실하게 재편하겠다는, 그리고 친중 패권, 그런 국가들을 모두 이번에 제거하겠다는 그런 의도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중국과 함께 편먹고서 세계의 어떤 그 분탕질을 하고 또 부정선거를 일삼고 이런 자들을 이번에 확실하게 제거하겠다는 것이죠. 사실 지금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트럼프가 이렇게 빡쳐서 확실하게 또 이란을 제거하고 하메네이를 제거하고 나선 이유가 이란의 그 지휘부에서 군 부대에서 트럼프를 암살하려는 그런 시도가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 부대의 지휘관은 지금 사살됐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를 죽이려 했던 그런 이란 어떤 군대 지휘부의 그런 또 제거 작전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트럼프는 다음은 쿠바라고 지금 다음은 쿠바가 타깃이다라고 얘기가 나섰습니다. 쿠바를 갖다가 확실하게 제압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데요. 자, 쿠바도 함락될 것이라는 말을 했는데 이것이 속보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쿠바도 함락될 것이라고 발언했다는 겁니다. 2026년 3월 6일자로 이런 발언을 했다는 것인데요. 다음에 이제 타깃은 쿠바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베네수엘에 먼저 마두로를 제거하고 이란의 하메네이를 제거한 다음에 이제 쿠바가 함락될 것이라고 얘기를 했다는 걸로 보면 쿠바를 군사적으로 치기보다는 경제적으로 어렵게 해서 결국 쿠바 안에서 어떤 그 혁명이 일어나기를 지금 바라고 있는 거고 그걸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쿠바 안에서 그런 시민혁명이 결국은 일어나지 못할 경우에 그때는 어떤 식으로든 간에 트럼프가 또 개입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말이죠. 쿠바는 1959년에 이미 또 공산혁명이 일어났고 여기는 이제 공산주의 체제를 갖고 있고 그다음에 일당 독재였기 때문에 여기서 쉽게 그렇게 시민혁명이 일어나가지고서 정부를 전복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그곳에서 어떤 그 야당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시민혁명이 일어나는 것이 어렵다고 보고 경제적으로 완전히 고립시켜가지고 경제난에 의한 어떤 국민들의 폭동 이거를 지금 유도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쿠바에는 한마디로 말하면 좀 기름 한 방울도 없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경제 사정이 어렵습니다. 원래 쿠바가 자동차가 많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원유가 안 들어가면서 자동차가 모두 서고 자전거를 이제 타고 다닌다는 얘기도 들리고 있고 지난번에도 보도를 해드렸던 것처럼 쿠바가 또 관광으로 먹고 사는 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캐나다 사람이라든지 또 스페인 사람이라든지 유럽 사람들이 쿠바로 많이 여행을 가는데 갔다가 돌아오질 못해서 비행기가 안 떠가지고 자국 비행기를 보내서 국민들을 소개하는 정도로 그만큼 쿠바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쿠바가 이렇게 이제 어려운 지경에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뾰족한 수가 없어요. 베네수엘라로부터 들어오던 그런 원유가 지금 끊기고 그다음에 또 쿠바를 사실상 뒤에서 도와주던 중국과 러시아도 사실상 쿠바를 도와줄 만한 그런 입장이 못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쿠바는 이제 고립되고 있죠. 완전히 고립된 나머지 이제는 쿠바가 함락되는 것은 시간 문제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도 쿠바에 대한 지금 함락을 공공연히 지금 공언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 타자는 이제 쿠바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콜롬비아도 사실은 트럼프가 언급한 그런 나라입니다. 그럼 콜롬비아도 이제 또 사실상 친중 정권, 그런 독재 정권인데요. 여기를 또 손볼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면 하나하나 지금 미국의 앞마당인 중남미의 공산 독재자들이, 아니면 또 독재자들이 이제 사라져 가고 있고, 그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중동 쪽도 이런 어떤 독재자들이 이번 이란만 사라지면 말이죠. 사실상 시리아라든지 이라크라든지 이런 데는 이라크는 지금도 이미 거의 친미 정권이랑 마찬가지지만 반군이 좀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반군들 또 힘 못 쓸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시리아 같은 나라는 이란 편인데 이번에 이란이 주저앉게 되면 이란 편을 들던 중동의 국가들도 사실상 더 이상 반미를 하는 것이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 트럼프 정말 어떻게 보면은 천재적인 그런 어떤 군사 전략가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하는 거 보면은 상당히 아주 치밀하고 그리고 반드시 성공하고 승리하는 이런 군사작전을 펴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앞에는 말이죠. 그렇게 항공모함을 띄워놓고 나서도 6, 7개월 기다리면서 마두로를 인형 뽑기처럼 뽑아낼 때까지 기다렸고, 그리고 하메네이에 대해서는 저번에 먼저 이란의 핵시설을 타격하면서 기회를 줬고, 근데 그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하메네이가 그걸 거절하자 아주 신속하게 사실상 이란 공격을 준비했다는 것이죠. 지난 12월부터 벌써 한국에 있는 무기가 미국으로 반출됐다는 걸 생각하면 벌써 트럼프는 공격 계획을 짜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거죠. 이런 점에서 트럼프가 정말 무서운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자, 대한민국 지금 트럼프에 맞서고 있는 이재명, 과연 그의 운명은 또 어떻게 될 것인지, 또 그보다도 저 위에 김정은이가 지금 쫄아가지고 다시 또 미사일을 쏘면서 자기의 또 지금 군사 위력을 과시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미국한테 통할 일은 없기 때문에 하여튼 세계 질서가 재편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세계 질서를 재편하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독재자들은 확실히 정리하고 그리고 공산당 세력들도 확실히 정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